네, 안녕하세요. 지그재그 소성훈입니다. 저는 같은 주제로 분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따로 부제는 정하지 않았었는데 윤고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정해봤는데 윤고님 같은 훌륭한 데이터 엔지니어 없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그재그 데이터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AWS 한국 유저그룹 데이터 사이언스 소모임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라는 서비스가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성 쇼핑몰들을 모아서 쉽고 빠르게 그리고 개인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불과 수년 전 일이지만 과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를 도출해내는 작업 이전에 그 큰 데이터를 매만지고 처리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많은 시간을 쏟았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둡이나 스파크 같은 데이터 분산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줬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을 셋업하고 실제로 운영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아마존 EMR 같은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간소화하게 해줬고요. 관리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에 맞는 입맛에 맞는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작년 9월에 지그재그에 합류하면서 정립해본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와 그 위에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그재그에는 3,400개가 넘는 여성 쇼핑몰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만 개가 넘는 신상품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의 활동 로그만 해도 매일 수십 기가 단위의 데이터가 적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쇼핑몰이나 상품의 인기도를 측정한다던가 개인화된 상품을 제안하는 기능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석 관련된 요청 업무들이 존재합니다. 각 팀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쉽고 원하는 형태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담당자와 함께 분석을 진행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라는 것 또한 분석 업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그런 요청들이 정말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인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현업에 도움이 되는 요청들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그 요구사항들이 정말 다양하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데이터 아키텍처 위에서 그 분석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직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고민하거나 고민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포인트들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 당연히 자신의 데이터가 얼마나 크고 어떤 형태인지 알아야 하고요. 이것들이 언제 생성이 되고 언제 업데이트되고 갖춰놓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통해서 어떻게 딜리버리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던가 서비스 도입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정작 해야 될 분석 업무를 시작도 못하고 데드라인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꼭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현재 지그재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아키텍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시도했던 작업은 지그재그 서비스에 사용하는 데이터와 분석용 데이터를 분리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석을 위한 쿼리는 굉장히 쿼리가 복잡하고 로드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 DB에 쿼리가 요청이 되면은 서비스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한 간단한 해결책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떠서 S3에 적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구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서비스에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싶고 그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싶다 했을 때 DB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시간 데이터를 키니시스에 밀어넣어서 실시간으로 S3에 데이터를 적재해서 실제로 분석할 때는 모두 DB가 아니라 S3에 적재된 분석용 데이터에 접근하는 형태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를 큰 고민 없이 S3에 밀어넣는 순간부터는 거짓말처럼 거의 모든 작업들이 끝나게 됩니다. S3는 안정성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AWS 내부 외부 리소스들과 굉장히 궁합이 좋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S3에 적재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AWS 글루 서비스를 통해서 카탈로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AWS 글루 크롤러를 통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를 스캔하게 되면요, S3에 있는 데이터의 스키마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 글루 크롤러를 통해서 잡아둔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회사 데이터에서 가려놨지만 S3의 다양한 경로에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파케이나 제이슨, CSV 같은 다양한 포맷이 모두 카탈로그화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S3를 선호하기 때문에 예제가 S3지만 글루에서 지원하는 스펙상으로는 RDS나 다이나모DB 같은 것들도 충분히 카탈로그화 가능합니다. 하나의 예제로 데이터 카탈로그 상세 화면인데요. 아래 보시는 스키마는 수동으로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크롤러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키마 생성이 가능하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S3 폴더 트리에서 읽어낸 파티션 정보도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티션 정보도 나중에 이제 쿼리를 사용하실 때 저 파티션 정보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쿼리를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주 간단한 데이터 레이크를 이미 구축 완료하신 거고요. 핵심은 데이터 형태나 포맷에 상관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카탈로그하고 필요한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AWS 몇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분석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EMR을 사용하는데요. EMR에서 S3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카탈로그를 통해서 접근도 가능하고요. EMR뿐만 아니라 서버리스 쿼리 서비스인 아테나나 분석 서비스인 퀵사이트 같은 데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축해놓은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팀에는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이 데이터 분석 요청이에요. 이제 그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구글 아나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개발 플랫폼에서도 이미 충분한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툴들을 잘만 살펴보고 다룰 줄 안다면 웬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거에서 자신의 비즈니스에 특화된 질문일수록 점점 더 GA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활용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게 뭐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데이터 분석 스킬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분석 서비스에 제공하는 제약사항에, 저 툴들의 제약사항에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데이터를 직접 만지고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제플린이라는 툴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공해서 시각화하는 것까지 한 번에 노트북에 관리할 수 있는 좋은 툴인데요. 저희는 전 처리하는 부분과 일부 분석을 스파크와 제플린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S3상의 데이터를 EMR에 띄워둔 제플린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제플린의 장점은 모든 분석 과정을 코드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분석의 산출물 또한 자신이 작성한 분석 스크립트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재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진행했던 분석 과정들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한 저희는 파이스파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판다스나 여러 데이터 처리에 유용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제플린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저같이 좀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노트북 관리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름도 되게 못 짓고요. 특히 또 스크립트 코드는 좀 일회성으로 많이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불안정하고 잘 터집니다. 제플린이 아직 정식 버전 1버전이 아니고 0.8.1인가가 최신 버전이거든요. 생각보다 쓰시다 보면 느려지는 경우도 많고 불안정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이런 에러들을 막 뿜어대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조직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아무리 원하는 데이터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 결과 하나 보자고 이제 저렇게 막 스크립트를 길게 짜고 저걸 관리한다는 좀 무리가 있겠죠. 네,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나 담당자들 간의 데이터 이해 정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로스 같은 것들이 잘못된 분석 결과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뭐 해당 담당자가 SQL을 배워서 데이터를 쓴다던가 데이터 분석가가 뭐 마케팅이면 마케팅, CS면 CS 해당 도메인들을 다 파악해서 잘 분석을 한다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하나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담당자와 분석가가 반복적인 리뷰와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함께 디벨롭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시보드 역시 이미 많은 툴들이 존재하고요. 각각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스펙에 맞게 대시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는 태블로라는 툴을 도입해 봤고요. 돈 주고 쓰는 만큼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커넥터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파일 형태, 뭐 엑셀을 불러온다던가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 GA, 뭐 아마존 EMR, 아테나, 레드시프트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별다른 처리 없이. 가장 큰 단점은 비싸다는 건데요. 반면에 제플린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더 많은 시각화 요소를 제공을 하고 저희는 태블로 온라인이라는 형태의 태블로를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서버 호스팅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없어도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관리에 대한 리소스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시도는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과 그 분석의 산출물인 시각화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전처리 코드는 제플린을 통해서 ETL을 진행하고 S3에 적재해 두고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외부 대시보드를 통해 저희는 태블로를 사용했죠. 대시보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이렇게 두 과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가 해당 데이터로 라이브 커넥션으로 붙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부담이 된다고 하면 스케줄 잡을 통해서 대시보드에서 그 데이터 소스로부터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키텍처 상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데이터가 일단 S3에 올라가는 순간 S3에 적재된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고 이를 통해 제플린은 목적에 맞게 재가공을 할 거고요. 그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S3에 적재를 하고 그 정제된 데이터를 태블로에서 가져다가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아키텍처 위에서 분석 업무의 워크플로우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특별할 거 없는 4가지 단계입니다. 각각 분석을 위한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것들의 핵심은 각각의 단계가 데이터 아키텍처 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 데이터가 어떤 산출물 형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사례로 간단히 짚어볼 건데요. 지그재그에는 상품 검색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제안하는 인기 검색어라는 게 있어요. 그 인기 검색어에 성과 분석을 해달라는 분석 요청이 있었고요. 분석 기획 단계에서는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그 분석 요구사항들을 분석의 목적에 맞게 상세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키워드의 성과를 어떤 지표로 할 것이며 그 성과를 보는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그걸 점수화하고 우위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그 상세화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카탈로그화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데이터 분석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 것도
꽤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유저로그를 썼는데 열과 성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 노하우들은 저희 블로그에 정리되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는 본인이 익숙한 환경에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 분석의 결과를 결국은 저희가 시각화하는 태블로에 전달을 할 건데, 태블로도 결국 툴이기 때문에 태블로가 어떤 데이터 형태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받아낼 수가 있고, 그 데이터 분석했을 때 그 분석의 확장성을 얼마나 고려해서 그 어그리게이션하고 전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 시각화까지 다 했는데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데이터 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단계고요. 처음 분석 기획 단계에서 나왔던 여러 질문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대시보드로 구성해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많은 시각화 기법들을 원하시는 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단계가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석의 시작 단계고요. 이제 그 산출문의 대시보드를 바탕으로 담당자와 요청자가 리뷰와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대시보드를 디벨롭해 나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영원히 하시면 됩니다. 요청이 끝날 때까지. 네, 그 인기 키워드의 분석 성과 대시보드인데요. 이제 이 분석의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상단부터 보시면 현재 게시되고 있는 인기 키워드의 성과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성과를 측정할 때 그 키워드를 얼마나 클릭하는지, 그 클릭을 바탕으로 상품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그 상품을 얼마나 클릭하는지, 그리고 그 클릭한 상품을 얼마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지, 이 세 가지 지표를 봤고요. 그 세 가지 지표를 잘 조합해서 스코어링을 했고, 그 스코어링의 바탕으로 좋음, 그 신호등 관리 보통 하잖아요. KPI 할 때 좋음, 중간, 나쁨으로 저렇게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난 3주간 인기 키워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워드 클라우드로 저렇게 한번 꾸며보니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이제 도드라지겠죠.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봤고, 일자별로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탑 10 키워드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가장 하단에는 그냥 테이블 형태로 지금 현재 급상승 키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 위에서 자리 잡힌 워크플로우에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요, 분석 관련된 요구사항 변경이나 대시보드 장애 같은 것에서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문제마다 예상되는 변경점이나 범위들이 쉽게 도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일자별로 다 표현을 했는데, 저거를 뭐 주차별이나 월별 데이터로 보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을 때 검토해봐야 할 포인트가, 시각화 쪽에서는 그 있는 데이터로 그 월별 주별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그 월별 주별이 볼 수 있게 데이터를 다시 전처리를 하면 되고요. 대시보드가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레포트가 오면 그냥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소스의 커넥션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태라면 그 추출하는 잡에 페일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저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실제 데이터가 그 S3에 담아둔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들이 실제로 쌓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거고요. 뭐 급상승 키워드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했을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그 부분만 갈아 끼면은 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이게 워크플로우이고, 각각의 이제 문제점으로 바탕으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마치 부품을 갈아 끼듯이, 데이터면 데이터를 갈아 끼고 모델이면 모델을 갈아 껴서 전체를 리프레시를 하면 전체 최종 산출물인 대시보드에서는 그 변경점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연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의 업무를 프로세스화하는 과정들이 분석 업무에 있어서 많은 부수적인 노력들을 줄여주고, 분석 결과의 꼬리에 무는 고도화된 분석을 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속 가능한 분석을 위해서는 탄탄한 데이터 아키텍처 위에 셋업한 자기 비즈니스에 맞는 워크플로우를 갖춰야 하고요. 그 핵심은 반복적인 분석과 리뷰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